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6일 여의도 펀드매니아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굿뉴스는 정말 나쁜 자식이다. 정말 굿뉴스 나쁜 자식이에요. 굿뉴스가 나와도 나쁜 자식, 배드뉴스가 나오면 더 나쁜 자식.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정말 답답한 그런 아침의 장이, 미국 시장의 장이 끝이 났습니다. 네, ADP 민간 고용 지수하고 다음에 실업보험 청구 건수라는 원투 스트레이트 카운트브로가 우리의 얼굴을 때리는 게 아니라 뒤통수를 때리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 그런 상황을 아침에 보고 있으니까 참 답답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언론에서 배웠던 그런 굿뉴스들이 경기라든지 주식의 긍정적인 요인이 아니라 배드뉴스,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이 아이러니를 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언제까지 이게 지속돼야 되는 건지 정말 답답한 하루가 또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융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어제 이제 우리 카페에 제가 이제 다 아시는 분들은 미리 알고 계셨는데 정식적으로 제 유튜브를 이제 개방을 했는데 갑자기 한 150명 정도가 더 들어오셨는데 우리 카페 친구들 환영합니다. 네, 제 목소리 우리 스터디 모임 때 많이 들어오셨는데 금방 알다고 알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카페 친구들을 그동안 이제 문자로만 글로만 이제 저를 만났는데 목소리와 또 여러 가지 것을 봐서 만났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그 동시에 켜놓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실시간 뭐 그것도 한번 해볼 생각인데 너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일단 아침마다 제가 생각한 것들을 같이 나누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끝까지 잘 남아 계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금일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ADP 실업보험 청구 건수 뒤통수 를 쳤다. 테슬라가 또 지속 하락을 했죠. 네, 12월 중국 시장 판매에서 또 문제가 발생을 했죠. 네, YY로 마이너스 44%, MOM으로 마이너스 21%나 전기차가 팔리지 않는 생각보다도 좀 심각한 상황. 저러다 제가 정말 이야기했던 100달러 이하로 내려오는 게 아닌가. 100달러 이하로 내려오면 또 못 사죠. 80달러까지 기다려야죠. 또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두렵네요. 우리나라 지금 주린이분들, 우리 친구분들 전기차 2차전지 배터리 정말 많이 들고 있는데 이게 계속 늪속으로 가는데 참 고민인 것 같아요. 가장 잘 나가는 게 또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좀 들립니다. 네, 가장 잘 드는 칼이 또 자기를 뵐 수 있기 때문에 좀 두려움이 앞선데 빨리 테슬라가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2일 날 발표될 CPI, 그 다음에 이틀 후에 다음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발표될 고용지수 두 가지인데 ADP 고용지수를 보니까 정부에서 봤는데 미국 노동부가 발표될 고용지표는 크게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오히려 우리 뒤통수를 한번 후려 갈게 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다가 설 자금에 대한 거 당연히 명절 때는 돈이 빠져나가더라고요. 설 자금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합쳐서 시장을 굉장히 어렵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지만 항상 한국 시장은 먼저 항상 조정을 받죠. 먼저 올라오고 먼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제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반등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어제 은행주가 판을 치면서 코스피가 강하게 버티기를 했지만 코스닥이나 이런 종목들 조정을 많이 받았죠.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의외로 반등해서 올라올 확률 그러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너무 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네요. 네, 방금 한국 시간 6시에 끝난 미국 다우존스는 1.02%, S&P는 1.16, 나스닥은 1.47 이렇게 하락을 한 상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금요시장 키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12월 ADP 민간 고용이 23만 5천 명 증가를 했다. 예상을 대폭 상회를 했다. 이 ADP는 뒤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ADP라는 것은 미국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이라는 회사하고 매크로 이코노믹 어드바이저라는 회사 두 회사가 합쳐져 가지고 지수를 만드는데 이 지수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민간 업체에서 조사한 농업 부분과 정부 부분을 제외한 고용된 사람들, 전달 고용된 사람을 조사하는 데에서 발표한 지표인데 지표 내용이 설문조사 기반이 아니라는 거죠. 미 전역에 수집한 실제 급여자료 표본조사를 기반으로 산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질적으로 급여라는 것을 받는 사람들을 표본조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설문조사보다는 신뢰감이 높고 실질적인 미국의 고용 상황을 반영을 하는 거죠. 미국 노동부가 고용보고서 이틀 전에 발표되며 미국 고용보고서, 정식 고용보고서보다도 이틀 전에 발표를 되며 이를 가름할 수 있는 선행지표로 여겨지며 공식 집계와 일정 부분 오차는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실제 급여 자료의 표본조사를 기반으로 산출을 한다. 이러한 중요한 특징을 한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미국 실업보험 청구가 24만 4천 명, 3개월 내에 최저다. 또 언투편지를 또 한 번 날리네요. 네, 예상은 뭐 23만 5천 건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20만 4천 명이니까 훨씬 줄었죠. 네, 이런 것들이 원투펀치를 날렸는데 특히 이제 ADP 고용 민간 고용 지수에서 임금이 7.3%나 상승을 했어요. MOM의 임금이 예상은 7.62%를 예상을 했는데 예상이 7.4, 예상 7.6%는 적게 나왔지만 임금이 7%를 넘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도 속을 까보면은 굉장히 큰 폭이다, 강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의 고용 시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금융권에서도 잘리면 3개월 만에 재취업을 할 정도로 강하더라. 취업률이 굉장히 강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미국 사회가 굉장히 뭐 얼리 리타이어를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트럼프 시절에 이제 노동자들을 받지를 않고 이민을 막아버리는 상황이 이런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면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애틀란타 연은총재가 미국 연준 인플레이 통제의 의지가 확고하다. 캔사스시티 연은은 기준금리를 한동안 5% 이상 유지를 해야 된다. 에스더 도지 캔사스시티 연은 총재가 이 이야기를 했죠. 전부 다 인플레이 통제에 대해서 긴축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다 죽어가는 뉴스다. 이 뉴스에 매몰이 되면 새롭게 다가오는 시장에 그 먹구름 뒤에 있는 햇살을 보지 못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숫자의 공포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미 구문이라고 봐야죠. 네, 다 보고 이러한 것들이 다 어떤 먹구름이 쌓이는데 갑자기 해가 하나씩 좋은 호재가 나오면은 먹구름이 금방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숫자들 얘들의 립 서비스에 너무 공포감을 갖지 마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새로운 어떤 모습들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3D로 봐라 세상을, 경제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인트 여는 총재가 인플레 통제 가능 수준으로 금리가 도달 중이다. 유로존 11월 PPI가 전월비 0.9% 하락했다. 2개월 연속 둔화다. 유럽은 지속적으로 CPI도 하락하고 바닥에서 경제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미국 기업 임원 자사주를 예민화가 있다. 아직 시장이 바닥이 아니다. 작년, 재작년 미국 주시가 강했던 것은 이 자사주도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쳤죠. 미국 온라인 연휴 쇼핑 할인율 증가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역시 이런 분들은 소비가 아주 강하고 임금이 여전히 강하고 고용이 강한 모습이 미국 온라인 연휴 쇼핑에 대한 숫자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미국은 생각만큼 경제가 망가지거나 확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러한 가정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적으로는 이게 이제 긴축을 뭐 풀지 못하고 연준이 피벗, 즉 경제정책이나 통화정책의 방향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기는 하지만 결국 길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클리프행어 뭐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그런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으로 돌아선다면 CPI면 조금만 더 빠지면서 안정적인 찾아준다면 오히려 올 상반기에 골디락스와 같은 좋은 모습 그렇죠? CPI는 하락하고 그 다음에 경기는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으로 가는 그 패턴 이 패턴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이런 면에 있어서 저는 5월까지 주식을 팔면 안 된다.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미국 달러 지수 한번 봅시다. 오늘은 달러가 강세로 들어서는 0.84%, 105.12, 다시 105를 회복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긴축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긴축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강성 발언들이 나오면서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 여기에 미국의 무역 적자가 610억 달러로 무역 적자가 줄었어요. MOM은 21%나 무역 적자가 주는 거, 수입이 줄었다는 거죠. 그만큼 미국 경제가 탄탄한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미국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6.6bp 상승을 해서 4.4534. 10년짜리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0.5bp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3.7하고 4.4니까 약 뭐 70bp 차이는 여전히 나는데 좀 60bp까지 일드 스프레드가 줄었다가 다시 벌어지는 그런 상황. 단기금리가 올라오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긴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스프레드가 다시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WTI는 0.41% 하락하면 72.94달러.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전히 WTI의 가격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60달러까지는 빠져줘야죠. 이렇게 해야 CPI가 확실히 3%, 5%대로 5% 이하로 빠질 수 있습니다. 지난달이 7.1%라고 그랬죠. 우리가 CPI가 YOY로 0.4%씩 보통 빠진다 그러면 6.7 정도인데 제 생각은 6.5대만 나와도 우리가 기대하는 새로운 피벗의 모습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는데 이제 12일 날 발표될 CPI에 기대를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 주가 한번 봅시다. 애플 1.06. 네, 애플도 이제 뭐 맛이 갔다고 봐야죠. 네, 혁신성이 없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애플의 혁신성이 없다. 애플은 접지도 않고 삼성은 그래도 접으려고 노력이라도 하죠. 접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이들은 제가 보니까 이 뜨겁게 오르는 천천히 온도가 오르는 그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죽어간다. 저는 이렇게 여러 번 표현하는데 애플의 혁신성이 없어지고 있다. 이게 애플을 죽어가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기존에 돈 버는 걸 가지고 안주하는 거죠. 이 안주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애플은 죽어간다. VR, XR에 대한 강한 것도 없고 전기차 뭐 이런 것도 없고 자율주행도 없고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따라서 애플에 대한 기대감도 접어라. 저는 뭐 100달러까지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럼 테슬라 애플이 100달러 이하로 내려와야 이 장의 바닥인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예상하는데, 그럼 애플이 20%나 빠진다면 나머지 종목은 또 얼마나 많이 빠지겠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일단 애플과 테슬라가 뭔가 반등해서 올라올 그 계기가 필요한데, 그 계기가 중국의 리오프닝밖에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중국이 생각보다도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저게 봄이 지나면 춘절이 지나면 모든 것들이 다 잡힐 것이다. 해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니오픈으로 가는 것은 다른 당상이다. 명확가난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따라서 비록 중국을 좋아하지 않지만 미국의 이 어리버리한 모습을 해결할 유일한 국가 중국이고 우리나라 주식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유일한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이 빨리 정신 차리고 올라오길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를 해보는 거죠. 아, 우리 테슬라 아저씨 110달러까지 내려왔네요. 네, 이러다 정말 100달러 깨게 생겼습니다. 네, 반대로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테슬라를 공매도 친 놈들은 대체 어디 가서 반대로 매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매로 순수 공매, 네이키드 공매를 치면 반드시 반대 포지션을 잡는 게 롱셔플의 기본인데 저는 그들이 어디서 이제 농을 잡았냐면 GM 같은 회사에서 혹시 농을 잡지 않았을까? GM과 포드. 반대로 GM과 포드는 올라오는 거죠. 물론 여기서 같이 빠졌습니다. 같이 빠졌는데 반대로 살짝 올라오는 모습도 있는데 GM과 포드를 롱을 그렇게 심하게 잡지는 않았지만 또 일부는 잡을 수도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수급 측면에서 테슬라 숏, GM 포드 롱 이런 전략을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반도체는 엔비디아는 또 하락해서 3.33, TSMC는 0.49,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0.9나 지금 94%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안 빠지고 지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웨스턴 디지털하고 키옥시아가 합병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웨스턴 디지털이 주가가 많이 오르는데 그러면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이 합병을 하면 두 개 합병을 하면은 줄이겠죠. Q를 줄인다는 이야기 저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면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바닥을 쳐가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메타플랫폼스는 0.44% 하락, 노블록스는 3.17%, 오랜만에 노블록스가 올라왔습니다. 비트코인은 0.33% 상승 16,856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금일시장 투자자를 한번 봅시다.
처음에 레옴시티가 우리의 간을 보고 갔죠. 저는 뭐 빈살만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MOU 여러 번 체결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실행력은 20%도 안 된다는 거죠. 네옴시티가 한번 해먹으니까 어제 뒤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아랍에미레이트가 또 일경을 투자하겠다. 일경조인지 일경조를 투자하겠다는 거죠. 네옴시티가 한번 해먹고 가니까 방산이 한번 해먹고 엔터 갔다가 컨텐츠 갔다가 중간에 5G 한번 갔다가 그다음 니어폰 여행 항공 카지노가 올라가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바닥 탈출이라는 거죠. 바닥에서 전부 3, 40%씩 올라온 최소한 40%씩은 다 올랐죠. 유일하게 남은 섹터가 지금 반도체라는 거죠. 바닥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기고 그래서 반도체의 마지막 바닥 탈출은 한 20%에서 40% 사이인데 반도체는 무겁기 때문에 최소한 바닥에서 20, 30% 탈출이 이 기회가 올 것이다. 순환매에서. 그렇다면 이런 순환매들은 이미 다 한 번씩 쳤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 단기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다시 한번 순환매로 돌 확률 이 중에서 자기가 좋아했던 종목들을 가이드라인을 그리고 그 밑에 하락하게 저 정도로 올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도체는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어제 두바이가 세계 3대 도시로 키우겠다. 10년 동안 1경원을 쏟아붓겠다. 세계 3대 도시 프로젝트,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30개를 배출하겠다. D333, 두바이 33이죠, 이제. 세계 3대 도시, 그다음에 30개 스타트업. 향후 10년 동안 두바이 경제를 두 배로 키우고 세계 3대 도시로 자리매김을 하겠다. 총 100개 프로젝트로 이루어진 D33 규모는 32조 디르함, 예, 두바이의 그 화폐 단위가 디르함이죠. 약 1경 1075조 원이죠. 네, 이런 돈을 쏟아붓겠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핵심은 아니 얘들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구라쟁이들인가? 빈살만도 구라쟁이고 또 여기 막둠 누구도 얘도 알막둠 얘도 또 구라쟁인가? 그런데 두바이는 사실 실질적으로 뭐 도시를 이루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꼭 구라를 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동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 중동의 패권 싸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치고 나왔으면 두 번째로 여기에 또 수혜주를 찾아보는 게 또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인데 관심인데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첫 번째는 히림이죠. 네, 히림이 이렇게 이제 빈살만 야부리에 속아가지고 이렇게 올랐다가 그냥 다 패대기 치고 내려왔죠. 네, 내려와서 히림 투자했던 사람들 정말 난리난 케이스인데 이제 바닥을 딱 형성하니까 다시 어제 치고 올라오는데 저는 여기 전고점인 14,000원, 5,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히림은 좀 믿음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물론 다시 갈 수도 있다. 제가 쇼츠를 만들어서 올렸는데 저는 오히려 한미 글로벌이 더 나아 보인다. 그렇죠? 네, 한미 글로벌이 훨씬 더 나아 보인다. 이렇게 하는 거죠. 두 회사는 모두 건축 설계해주고 그다음에 감리해주고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도와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회사인데 그래서 히림과 한미 글로벌이 가장 좋아 보인다. 자, 그다음에 왜 히림을 제가 이렇게 또 한번 드냐면 히림은 실질적으로 중동에서 두바이에서 해본 경험, 프로젝트 경험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이 레퓨테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바이와 좀 친한 것 같다. 아직도 뭐 중동 두바이에서 건축을 관련된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히림도 좀 좋게 보는 모습인데 좀 사기꾼 같은 그런 모습도 있지만 히림과 한미글로벌은 나빠 보이진 않다. 단타족들은 한번 도전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자, 어제 보니까 이제 방산이 박살이 났어요. LIG 넥스원 보십시오. 그냥 박살이 나서 빠져나왔죠. LIG 넥스원. 그럼 LIG 넥스원은 왜 빠졌을까? 제가 한번 보니까 먼저 그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렇게 갖다 패는 거죠. 기관과 외국인들이 뭐 한 일주일째 두들겨 패는데 그 이유를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LIG 넥스원은 안에 교환사채 발행이 있었더라고요. 교환사채. 왜? KCGI 강성부 펀드가 LIG 넥스원이 발행한 교환사채를 샀는데 이 교환사채 내용이 LIG 넥스원 주식을 담보로 해서 교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전체 가지고 펀드가 가지고 있는 전체 지분이 LIG 넥스원 7.3%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량이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시장에서 연초에 물량으로 쏟아질 수밖에 없죠. 이제
전환을 해서 팔고 나와야 되니까 이 두려움, 수급에 대한 두려움이 시장에 나오면서 LIG 넥슨이 얻어맞았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될까? 저는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얻어맞을 상황인 것 같아서 LIG 넥슨을 가신 분은 30%는 좀 덜어내야 되는 것 같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야, 어제 또 빠진 것 중에서 항공우주가 이제 또 박살나게 내려왔는데 얘는 또 왜 빠졌나? 대체 무슨 이유가 봤나? 이유는 거의 발견이 되지 않는데 이거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 앞에서부터 LIG 넥슨처럼 동시에 팔았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째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방산 섹터를 가지고 있던 데가 이제 좀 줄이자 방산의 이 매력이 좀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확률 그 섹터 자체를 줄이는 거 어떤 그 연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자산운용사에서 팔았을 확률, 이 확률이 높아 보이죠. 이게 제가 봐서 가장 큰 이유이고 거기에 각 기업별로 개별 뉴스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항공우주의 개별 뉴스는 뭐냐? 뉴스 플로어를 보니까 한국우주 뭐 우리나라 그 연구단체 국가산하기관 내부 싸움을 한 것 같아요. 내부 싸움에서 조직을 바꾸고 축소하는 과정에서 많은 리더들이 떠나는 그런 모습, 좀 이런 것들이 우려감을 자아낸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하나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섹터 자체를 줄이자 어느 한 기관 투자가들이 줄이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하고 내부의 각각의 사연들이 이슈들이 합쳐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줄여야죠.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줄일 필요는 없고 LIG 넥슨 30%, 항공우주는 이 정도의 이슈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뭐 항공우주는 줄일 필요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섹터 자체를 줄여서 계속 물량이 나오는 것을 어느 정도 체크를 한번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나오면 30%는 줄이고 가자. 중장기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슈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어제 제 경제TV를 보다가 뭐 경제TV 강사가 이런 이야기들을 2009년 이거 1월 20일 날 나온 그 기사죠. 신문 기사인데 2009년 세계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성장을 이룰 것이다. 1%밖에 성장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사가 1월 내내 연초부터 도배를 했다는 거죠. 2009년이면 어떤 해입니까? 그 전에 리만 브로더스가 터지면서 모든 문제로 세계 글로벌 경제가 박살난 이후에 아직 해결이 좀 덜 된 상황에서 2009년 아침을 맞았는데 당연히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경제 전망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가 흘러나왔겠죠. 도배를 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주식은 어땠느냐 이걸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분 이야기했더니 주식이 이렇게 오르더라. 걱정하지 마라. 뭐 이 이야기를 하는 굉장히 동의를 했습니다. 단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있죠. 그때와 지금은 인플레이션의 차이는 있다. 그 인플레이션이 주식의 모든 것을 자산을 배분하는 그러한 역할을 인플레이션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다르다. 그분이 하고 싶은 말은 연초에 우리가 기대감을 갖거나 또 공포를 가졌던 게 항상 연말까지 이어지진 않다. 항상 변화가 생기더라. 너무 쫄 필요 없다. 세상을 단기적으로 보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랑 생각이 너무 비슷해서 여러분들이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모든 섹터가 순환매로 다 돌았다. 바닥에서 탈출하는 정도로 올라왔다. 그래서 바닥에서 20, 30%다 올라오는데 그 다음에 주가를 움직이는 요인과 팩터는 뭐냐? 그건 당연히 실적이라는 거예요. 실적 시즌. 다음에 실적 시즌이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빠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적이 안 좋은 것들 이게 많이 시장에 반영됐느냐 안 됐느냐는 차후 문제라도 일단 실적 시즌에 와서는 생각보다는 실적들이 다 어닝 쇼크 4분기는 어닝 쇼크를 나타낼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어닝 쇼크를 다 알고 있는데 막상 발표되면 한 번 더 반영이 돼서 박살이 나죠. 그럴 때 이제 사는 건데 그때 사야 되는 것은 올해 실적이 나아질 수 있는 기업을 골라서 사야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반도체 같은 것들은 너무 어닝 쇼크가 많이 날거든요. 지금 사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기술적 반등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현재 전망이 220조, 5년 평균 4분기 쇼크 비율을 반영하면 215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순이익 측면에서는 154조에서 139조까지 이렇게 어닝이 낮아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 모두 어닝이 이렇게 낮아져 있습니다. 삼성전자 4분기에 5.8조죠. 네,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2.2조까지 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미 다 각오를 했다. 근데 막상 나왔을 때는 충격이 있는데 장이 건전하고 튼튼하면 이걸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사서 직쳐 올리는데 그러지 않는 장은 쇼크로 넘어지는데 반도체는 지금 순환매매의 마지막의 섹터이다. 바닥에서 20%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번 어닝 쇼크로 나오면 사야 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현금 흐름이 개선되면서 성장력이 있는 기업, 네, 이런 기업들을 사라. 그 다음에 에너지, 운송, 자동차 정도인데 저는 이런 그 퀀트 애널들이 이야기하는 거 믿지는 않습니다. 주식은 그렇게 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퀀트 분석가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수치 분석은 무의미하다. 주식은 센티와 모멘텀으로 가는 거다. 정치적, 경제적 센티와 모멘텀으로 가는 거지. 저는 수치로 봐서 화학, 뭐 정유, 뭐 이런 것들이 좋다. 예를 들어서 그걸 사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중국발 리오픈으로 오는 컨텐츠, 게임, 엔터, 여행, 항공 등은 이제 서서히 조정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다음에 CES는 아무런 힘을 지금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JP모건 헬스케어도 시장에 별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오늘과 다음 주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제가 드리는 질문, next, next, next. 빨리 next, 다음은 뭐냐, 다음은 뭐냐. 이거에 대해서 빨리 준비하고 3D로 보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뒷북치기만 한다는 거죠. 네. 자, 오늘 결론 한번 봅시다. 굿뉴스가 배드뉴스인 날이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 그러나 12일 날 CPI 지수가 발표가 되고 우리가 생각만큼 빠진다면 충분히 다시 반등에 올라올 확률이 있다. 시장 오히려 영착률이 아니라 영착륙에 더 뭔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일 시간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각각 매일 나타나는 잡주를 따라가기보다는 차라리 중국발 리오픈주, 로봇, 반도체, 바이오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기업들을 고른 다음에 라인을 긋는 거죠. 여기까지 나는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린다. 거기까지 오면 불알 매수로 접근하는 점 압축해서 마지노선을 긋고 기다린 전략. 이거 이외에는 뭔가 해볼 수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순환매가 이렇게 빠르고 어제 은행주가 올라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오늘 은행주와 증권주 또 박살날 확률도 있는 거죠. 하루로 반짝하고 말 확률. 이러한 것들에 대비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가는 것밖에 없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기적적으로 우리 유튜브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괜찮다, 로봇주 사자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버티자 그 열매를 맺는 거죠. 단기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상향 고리를 찾아서 엉덩이 깔고 앉는 장기 투자자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치고받고로 뛰어들어서 한번 피 터지게 해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 시장은 항상 먼저 조정받고 미국이 빠지면 반대로 먼저 올라오는데 오늘이 주말이라는 게 좀 마음이 걸리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 헛빠뜨리지 마시고 집중해서 보는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에 라인을 그리고 그 라인을 통과해서 내려오기를 끝까지 기다리는 그 인내의 대가로 프라핏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카페 친구분들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카페에 있는 글을 한번 잘 읽어보시고, 여기 없는 내용이 카페 많고, 카페에는 또 개별의 좋은 종목들을 제가 골라서 종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 친구 중에서 열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카페에 들어오십시오. 너무 좋은 카페입니다. 우리 리딩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다양한 이야기와 또 다양한 또 집단 지성이 있습니다. 또 우리 스터디 모임처럼 오래되고 전통 있고 강사진이 짱짱한 그런 스터디 모임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에 큰 나침판의 역할을 해보고 싶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